너무 떨리신데요. 네. 떨리지 마시라고 다시 박수. 열화와 같은 박수를 맞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아마 또 이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되긴 했지만 개봉 앞두고 관객분들 만나는 자리도 처음이라서 다들 또 긴장하고 또 재미있게 이 자리에 임하실 것 같은데 어떠실지 소감 인사 말씀 한 분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백열차의 감독인 탁세훈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지금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데 이게 곧 극장에서 관객 여러분을 만날 생각이 드니까 약간 울컥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포 유튜버 다경 역할을 맡은 주연입니다. 뭔가 이 많은 분들이 백열차를 좀 봐주셨다는 게 좀 실감이 안 나고 안 믿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독님과 또 각 에피소드에 이제 배우님들께서도 정말 많이 공들여서 찍어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다 이렇게 봐주셨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또 좋게 봐주셨다면 홍보도 좋게 재밌었다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묘의 장재현 감독이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한 이유가 생각을 해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희 탁세훈 감독이 제 동기예요. 예. 한계종을 같이 다니고 참 자주 보고 같이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같이 영화를 만들던 동료이고 동기여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돼서 힘이 좀 돼주고 싶어서 왔고, 두 번째는 주연영 배우가 저희 파묘 때 아마 거의 천만 전이 바로 직전에 아마 저희 GB를 같이 해주셔서 그때 꼭 이거 개봉하면 GB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정말 그런 일이 왔네요. 아무튼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영화를 제작한 분이 저희 파묘 프로듀서 분이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응원도 할 겸 되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아주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자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입소문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여기 여러분 앞에도 반가운 얼굴들 계시지만 사실 영화에 되게 에피소드들이 옹골차게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분들 되게 많이 고생해서 연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사이사이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한번 객석에서 소개 한번 해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김씨 에피소드 너무 강렬하죠. 역할 해주신 진성찬 배우님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세요. 진성찬 그리고 고양이 키우는 공익 재걸 역할에 윤정무 배우님도 와 계시대요. 거기 안에 물론 마스크를 쓰고 나오긴 하지만 광민규 교주도 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회사 유니브 직원으로도 나와주신 김상혁 배우님도 객석에 계시대요. 광민규 교주가 저렇게 생겼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에 얽힌 인연을 장재현 감독님께서 막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부터 여쭙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영화를 1차 편집본 나왔을 때 스크린으로 이렇게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TV로
봤어 보고 좀 이렇게 뭐 아이디어도 좀 내고 같이 좀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극장 그래서 좀 만만하게 생각하고 극장에 왔어요. 근데 보다가 저는 생각보다 좀 무섭더라고요. 네, 저는 생각했던 거 좀 만만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좀 무섭고 특히 그런 부분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이게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안 쳐다보고 왜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영화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살려준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좀 그런 걸 좀 잘 잡은 것 같고 저는 좀 코스 요리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각 에피소드별로 매력이 확실히 좀 다르고 다채롭고 그걸 반복하지 않아서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가서 좋았습니다. 예. 근데 그 장재영 감독님이 해주신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지하철이란 공간의 그 공포를 잘 살렸다는 말씀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내가 보고 눈이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쳐다보고 나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다행히 좀 그 버스 파여가지고 저는 지하로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많이 갈아타더라도 버스를 좀 많이 타는 편인데 앞으로 계속 그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럼 약간 조사 한번 해볼까? 오늘 끝나고 버스 타고 집에 가시는 지하철 타고 가시는 어떡해요? 일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그 장 감독님께서 이 얘기도 해주셨는데 작년 그 1000만 GB 파묘 GB 할 때 주연영 배우님께서 게스트로 와주셨는데 워낙 그 파묘도 배우님들한테 너무 그 알맞은 연기를 끌어내시는 역할 그 솜씨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연영 배우님은 평소에 어떤 배우라고 생각하셨냐고 물어보니까 되게 대답이 흥미로웠는데 그 파묘 시나리오 쓰면서 SNL 보면서 주 배우님 많이 보셨는데 주 배우님 볼 때마다 인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흡혈귀를 나중에 연기하면 진짜 귀여운 뱀파이어가 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우와 되게 그 배우 한 분 한 분을 되게 진짜 흥미롭게 보시는 분의 대답이 되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서 그런지 이 영화 볼 때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주 배우님의 어떤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인내 그 개성 넘치는 인내가 너무 잘 살린 연기가 나온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본인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인데 하얀 쪽은 아니긴 한 것 같아요. 무슨 쪽? 하얀 쪽. 하얀 쪽? 그러니까 밝은 쪽? 예. 그래서 저는 희한하게 주연 배우가 점점 무서워지는데 점점 더 매력 있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두운 걸 연기할수록 더 매력적인?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굉장히 뭔가 배우로서는 기분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제가 평소에 다른 매체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모습이 좀 밝은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중 인격이고 맞아요. 이 안에 저는 뭔가 본능이나 본성이 좀 농축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기를 통해서 분출하고 하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항상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늘 공포 영화를 찾게 되는 부분이 그런 어떤 끌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께서 그렇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오히려 엄청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이 영화의 정서랑 되게 맞닿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영화 보면서 그 말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주 배우님께도 이거 여쭤볼게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경은 처음에는 영화 톤이 살짝 코믹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꼭 어둡다기보다는 너무 이제 유튜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절박하고 막 되게 아이템을 찾아 헤매고 이런 심리였는데 뒤로 갈수록 100만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돼야 된다는 집념 같은 걸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더 거기에 빠져드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괴담의 일부가 돼버리는 주인공이 돼버리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큰 어떤 감정의 줄기가 그런 다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감독님하고 계속 조심하고 경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다경이 점점 그 욕망이 짙어지면서 변모해가는 과정이 관객분들에게도 충분히 설득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동기가 약하거나 너무 뜬금없이 좀 저런 이유 가지고 저런 행동까지 한다고? 멈추지 않는다고?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까봐 그게 영화 속에서 어쨌든 연기로 잘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서 감독님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가면서 이 장면에서는 얼마나 이 욕망이 보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레벨을 계속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설득력 있게 와닿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다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저는 공포 영화가 장르의 관습을 얼마나 잘 이제 요리하는지 이런 것도 완성도에 되게 큰 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버가 지하철 괴담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다가 제가 여기 되게 재밌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초반에 어디였냐면은 다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역장님하고 역장실에서 마주 앉아서 얘기 듣는 그 투샷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분위기가 이제 역장님이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이 살짝 뭐라 그럴까, 그 처음에 이야기를 딱 시작할 때 안 하려고 하다가 술로 이렇게 꿰가지고 역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하다거나 뭐 아주 현실적이라기보다 살짝 이제 역장님 말투나 이런 것도 좀 익살스럽고 예스럽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만화적이다? 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역장님이 나중에 어떤 존재로 드러나느냐 이런 거랑 연관하면 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감독님이 이 장면 되게 재밌게 연출하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서 어떤 느낌 내려고 하셨는지. 어쨌든 이 영화가 그 괴담을 듣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가지고 다경이라는 인물이 역장님을 만나서 현실과 괴담의 딱그 경계선에서 넘어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경이 입장에서 이게 점점 욕망이 물들어가는 시발점이 되는 장면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뒀는데 약간 예스럽게 보였던 거는 반대로 역장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관객분들에게는 약간의 밑으로 보이면서 영화를 차츰 봐가면서 약간 복선으로 이 역장이란 인물이 사실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깔아주는, 그러니까 감동 같은 느낌도 같이 주고 싶었어가지고 그 두 가지를 중점으로 두고 그 씬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배우님이랑도 그때 되게 얘기 많이 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이게 그 배수 선배님이랑 현영 배우님이랑 그 관리실 씬은 거의 몰아서 다 찍었었는데. 진짜요? 근데 이제 시간대별로 그래도 일부러 찍기는 했는데 초반에 배수 선배님이 연기 톤을 잡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물어보셨었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게 약간은 더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차분히 배수 선배님이랑 이야기를 나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배수 선배님께서 잘 저는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제 기준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 장면 너무 묘한데 느낌이 계속 이렇게 기억에 남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선처럼 이렇게 나중에 꿰맞춰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재미있었어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감독님? 이 관리실, 역장실에서 둘이 마주하는 장면이 저는 괴담 장면만큼 재밌더라고요. 예, 그게 좀 쉬는 공간이잖아요. 네, 사실은 좀 영화를 쭉 보는 게 좀 쉬는 공간인데 그래도 계속 그 생각보다 그 시간 점프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편안함을 좀 뭐라고 할까, 빨리
진도가 빨리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었고, 그리고 저는 적절하게 되게 쉬는 타이밍이 좀 있어서 좋았었던 것 같고, 오히려 좀 궁금한 거는 그 수는 진짜 있는 수예요. 없는 수인데 그렇죠. 전부 다. 있는 수인데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는 그런 술이었어. 뭐라고? 수는 원래 있는 수인데 영화 설정상 나오는 수는 가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통역사로 오셔가지고. 대학 때부터 다니죠. 어렸을 때부터 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장면 잘 보면 목에 튀긴 한데요. 주배우님이 그게 잘 보면 그 전통주가 아니고 이름이 상표명이 있기는 해가지고 손으로 계속 이렇게 가리면서 지금 하고 그렇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좀 보면서 약간 술이 한잔 하고 싶었는데 약간 아니 그 1화에 나오는 그 김우겸 배우 네. 그 술 취한 연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술이 취해 있잖아. 근데 진짜 술이 취한 그 느낌이 오랜만에 좀 받았고, 그리고 또 네. 아무튼 좀 저는 오늘 뭐 끝나고 한잔 하고 싶은 마음이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정배수 배우님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그냥 술을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고즈넉하게 이렇게 따라 마시는 그 느낌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옛날 얘기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면서도 뭔가 약간 묘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쫙 흘러서 재미있고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그게 이렇게 적재적소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영화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괴담 장면만큼 사실 그 장면이 쉬어가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재경이 그 구간마다 다경이 그 구간마다 어떻게 점점 변해가는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상징적으로 그 역장 아저씨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근데 그걸 다 몰아서 찍었다고 하니까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안배하시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걱정됐고 좀 약간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왜냐면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배우님들의 그 에피소드를 실제로 이렇게 눈앞에서 보고 나서 그렇게 촬영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한 번에 다 몰아서 찍은 건 아니었지만 좀 나눠서 몰아서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틈틈이 선배님들께서 찍으셨던 좀 편집된 장면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걱정이 컸었죠. 이게 너무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걸 느낀 것처럼 그 흉내를 내는 것처럼 그냥 그런 게 다 신용이 되어버리고 뭔가 그래버릴까봐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관리실 안에서만큼은 선배님 배수 선배님하고 역장님과 저의 어떤 그 대화에서 오고 가는 긴장감과 그 몰입감이 충분히 상황을 또 만들어준 것 같아서 그래서 또 걱정했지만서도 좀 몰입감 있게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냥 반복된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 변화가 좀 보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저도 이제 어쨌든 그 관리실 실이 되게 중요했었어가지고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가 제가 영화상 안에서 되게 애착하고 좋아하는 씬 중 하나가 두 번째 에피소드 넘어가서 다경이가 제스처 취하면서 하는 장면이 전 되게 애착이 있는데 이거 바꿔야 되나? 이거? 네, 그 장면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나름 위트 있고 웃기게 보였다가 똑같은 장면을 반복하는데 되게 느낌이 나잖아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애전하면서도 전 딱 거기가 다경한테 들어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우님이 그때 연기해 주신 걸 보고 이거 이렇게 몰아서 해도 세밀하게 느낌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그 씬에서 들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지금 하는 겁니까? 네. 그 진짜요. 저도 근데
배우님이 어떤 면에서는 공포 영화는 약간 그래프를 그리듯이 되게 감정을 쌓아가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는 게 되게 정교한 연기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배우님 연기를 좀 눈여겨볼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좋았습니다. 근데 그럼 감독님께 여러 영화 지금 막 보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되게 이야기들이 연이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복기를 해보고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극 중에 나오는 괴담이 총 6개인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사람들을 학벌이나 이제 돈벌이 같은 걸로 이렇게 구분하는 재수생하고 쿵쿵 귀신 나오는 그 술 취한 연기 잘했다고 하는 김우겸 배우님 나온 그 씬이 그게 첫 번째 에피소드고 두 번째가 이 과외 선생님하고 그 여자친구 맞닥뜨린 뒤에 낙담한 여중생하고 붕대 귀신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세 번째가 이제 노숙자와 빨간 동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뷰티 유튜버 리나하고 그 리나가 이제 알 수 없는 상처가 계속 몸에 번지는 그게 네 번째인데 이제부터 이제 다섯 번째는 자꾸 이제 거기에 다경이 더 얘기 들려달라고 하니까 새벽 3시 34분 열차 탈래 해가지고 타가지고 영무원 그 공익요원 재걸이랑 만나는 그게 다섯 번째 에피소드고 거기서 무전기로 역장님이 들려주는 자기 얘기가 여섯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몇 면이 다 색깔이 다 다르고 또 예를 들면 너무 뻔하게 막 욕심내면 다 죽어 막 이런 식으로 그게 한 큐에 깨어지는 그런 식의 교훈적인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쭉 놓고 보면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아우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다 다경의 면면을 보여주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자기도 이런 조회수나 숫자 같은 순위에서 평가를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첫 번째 에피소드랑 연결되고 두 번째는 그 리나하고 우진 PD 사이를 의심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 과외 선생님에 대한 그 마음하고 연결되고 세 번째는 이제 무절제 빨간 동전 무절제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네 번째는 리나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이제 리나 에피소드로 연결되고 다섯 번째는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는데도 이제 유튜브 인기 올리기 위해서 각 광림교 미스터리 확인하려고 열차 올리는 거니까 자기가 그 이야기고 여섯 번째가 그렇게 다경 이제 스스로 역장인지 다경인지 모르게 이렇게 자기가 그 괴담의 일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6개 에피소드를 감독님이 어떤 하나의 아주 커다란 좀 느슨해도 커다란 주제 같은 걸 생각하고 모으신 걸 텐데 그 흐름이나 전체 어떤 꿰는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그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전 이야기는 욕망에 집어 삼켜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에피소드도 고민을 그 작가님이랑 같이 되게 했었는데 앞에는 그뭐 에피소드 1, 2에 이르렀을 때는 약간 관찰자처럼 다경이 날아가다가 점점 공감의 상태로 가서 민화편에 이르러서는 자기 거울처럼 양면처럼 보였으면 개인적으로는 했었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욕망이 집어삼켜지는 다경의 이야기로 달려나가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고민을 했던 게 어쨌든 이게 비틀린 욕망에 대한 이야기로 해야 돼서 권선징악적 이야기로 해야 될지를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가 매력적이었던 건 그 지하철이라는 공간이었었는데 그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불특정 다수가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어서 이게 뭐랄까 자연재해처럼 어떤 죄가 있지 않아도 나도 당할 수 있어의 공포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잡으면서 하려고 했었던 영화였어요. 장 감독님은 이 여러 괴담 중에 어떤 괴담이 제일 재밌으셨어요?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제일 첫 번째 그 재수생과 재수생과 쿵쿵 귀신 쿵쿵 귀신과 그 노숙자 노숙자분 영화가
노숙자분이 대사가 없죠. 욕하는 거 한 번 있고. 저는 그래서 되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영화 에피소드인데 되게 대사도 없이 그걸 되게 잘 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가 없어서 꽤나 좀 잘 만들어진. 저 무섭긴 첫 번째 게 무섭고 잘 만들긴 되게 그 노숙자분이 잘 만들었죠 정말. 근데 저는 또 아까 얘기했듯이 군데군데 나오는 그 역사 안에서 현영 씨랑 정배수 선배랑 하는 연기를 본 그게 의외로 또 기억에 많이 남네요. 네, 참 현영 씨도 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할 때 9원 나오는데 저도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 딱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거 바꿔야 되나 이럴 때. 네, 그럴 때 참 좋았고. 그다음 전배성 선배는 참 묘해요. 술을 안 먹었는데 술이 취한 연기 같고 술을 먹었는데 또 술 안 취한 연기 같고 그러니까 그 항상 취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합이 되게 묘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역장실에서 그분이 만들어낸 그 합이. 그리고 뭔가 전배수 선배님이 묘하게 풍기는 그 느낌이랑 근데 배우님이 되게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에 뭔가 감정을 실는데 그게 또 너무 오버하지 않고 이렇게 살짝 묻어나게 하면서 또 그걸 그렇게 금방 이렇게 걷어가는 그런 연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실 건 크게 하세요. 근데 저 주배우님한테 근데 사실 진짜 이 영화 보면서 주배우님 연기 되게 잘하신다고 느꼈는데 어떤 부분에서 또 그랬냐면은 그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에서 이제 뒷부분으로 연결되는 굴다란 어떤 감정의 흐름뿐만 아니라 사실 뒤로 가면 이제 괴담 안에 인물이 되는 거니까. 근데 공포 영화는 이 감독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특히 약간 어떤 공포가 극대화된 장면에서는 그 사람 표정이 되게 효과적으로 딱 드러나야지 관객이 그걸 보고서 음표처럼 정확하게 그 영화의 감정과 긴장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서운데 그게 표정으로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되면은 관객한테는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배우님이 뒤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줬던 감정 연기하는 거는 또 다른 기차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목이 떨어진다, 밖에서 누가 보인다 이러면은 그 리액션을 다 표정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전 여기서 인내의 매력이 잘 살아난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런 연기는 또 다른 면에서 신경이 엄청 쓰이셨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그냥 그 상황과 당연히를 빼고 저로서는 사실 너무 겁에 질리면 숨소리조차 낼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눈도 사실 크게 못 뜰 것 같고 그냥 모든 게 얼어붙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게 이제 또 관객분들께 그 극한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전달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그걸 너무 오버스럽지 않은 선에서 그래도 그게 극한의 감정이 잘 드러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초반에는 사실 좀 제가 잘 안 돼서 감독님이 그런 부분을 몇 번 얘기해 주셨어요.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그 영화 유전에서 그 토니 콜렛의 그 표정이 너무 막 꿈에도 나올 정도로 진짜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표정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좀 끝까지 점점 갈 때 좀 그 유전에 나오는 토니 콜렛을 많이 생각했어요. 저 배우는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왔을까 하면서 좀 굉장히 당황스럽고 겁에 질린 상태에서 어떤 슬픔이 묻어져 나오고 화도 나는 그런 좀 감정들을 맞아요. 그런 표정을 막 연습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고민이 됐고 어려웠던 지점은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영화 보고 확인하시니까 어떠세요? 그런 표정 내가 보기에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진
부끄러웠던 부분은 있어요. 근데 물론 감독님께서 오케이를 해주셨지만 저로서 다경이로서 사실 모르겠고 일단 저 주연형으로서는 마지막에 이제 그 열차가 문이 열리지 않을 때 되게 사실 후회스러운 감정이 너무 많이 밀려들었거든요. 연기하면서 너무 후회스럽고 그냥 다 잘못했고 나 이제 여기서 다 그만둬도 되고 진짜 나도 너무 나가고 싶고 살고 싶어. 집에 갈래. 나 집에 갈래. 그래서 정말로 너무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연기를 할 때는. 근데 감독님이 그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자책하고 후회스러운 감정을 느끼면서 막 눈물을 흘렸을 때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하셨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경이라면 끝까지 정말 부정하고 계속해서 막 앞으로도 돌진해 나가려고 하는 그 힘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냥 배우로서 저로서는 좀 거기서 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정답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약간 묘해서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표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영화 보셨으니까 이 얘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포일러 안 해주실 거라고 소셜미디어에 얘기해 주시면 감독님한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광민교랑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보자면은 그러니까 정대수 배우님 연기하시는 역장님이 3년 전에 실종됐는데 근데 그게 광민역 괴담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광민교 교주가 교도들의 목숨을 통해서 불멸을 얻으려고 했으니까 뭔가 그 사람을 계속 살려면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방법이 그런 괴담을 들려주는 이야기로서 다른 희생물을 모집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살아있을지 아닐지도 모르는 역장이 계속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경을 그 열차에 태우는 건가 싶기도 하고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저는 결국 역장님은 초반부에는 그 광민교 교주였었던 것이고 그래서 잘 보면 이게 중간중간에 대화하는 장면들이 점점 아파가게끔 저는 표현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교주가 그 역장의 몸을 탈취한 상태로 있어서 몸이 자꾸 부작용이 나니까 더 젊은 몸으로 찾아가려고 자꾸 미끼를 던져서 욕망을 부추기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그 다경이가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경마저도 역장으로 변해서 이제 또다시 아마 우진에게 깨어내는 이야기를 전달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이 공포가 되게 현실에 맞닿아 있었으면 해가지고 그 광민교는 이 괴기 시리즈에 연결되는 세계관이긴 한데 저 주변에 볼 수 있는 사이비 종교의 느낌이 물씬 나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고 개인적으로는 모티브가 됐던 사이비 종교도 있기는 한데 느낌만 조금 가져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 시리즈가 괴기 맨션 그리고 괴기 열차 그리고 또 다른 것도 계속 기획을 하고 계시네요 제작사 쪽에서. 근데 사실 저는 근데 이게 막 마침표 찍듯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하고 단서를 획부려 주신 게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사실 다르게 충분히 100만 가지 해석 버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 감독님은 이 해석 들어보니까 근데 어차피 이야기를 들어서 꼬시는 거면 여러분도 다 이야기 6개 들은 거여가지고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얘기 들으니까 조금 퍼즐이 좀 조합되네요. 혜연 씨 알고 계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저도 굉장히 미스터리한 호기심으로 계속 이렇게 찾아가긴 했었는데
이렇게 정말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못했어요. 예, 아무튼 예, 놀랬습니다. 그게 연출의 묘인가요? 정확하게 다 밝히지 않는 거 배우에게도? 마이크 들고 얘기했어. 다정 배우님한테 다 밝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까지 왜냐면 전 이 다경이라는 인물은 결국 초반에는 현혹 당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얼추는 설명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렇다고. 근데 저는 이거는 그 또 다른 장르, 그러니까 괴담호러, 괴담 이야기로 흘러가는 괴담호러라고 한다면 또 장재영 감독님은 또 오컬트를 하시잖아요, 장르적으로. 근데 그냥 그 이야기의 흐름에서 보면 이 괴담호러는 어떻게 보면은 다경이가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야기 안으로. 근데 만약에 장재영 감독님의 오컬트 같은 구조면은 악마, 귀신을 쫓는 사람이 주인공일 수밖에 없잖아요. 쫓아내는 사람이. 그래서 그게 또 되게 구조가 달라서 그런 점도 흥미롭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게 뭐 흥미롭죠. 흥미로운데 저는 그 탁세훈 감독이랑 옛날부터 한 15년 전부터 알던 사이여가지고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친구의 단편 영화도 저도 막 조감독으로 가서 도와준 적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어떤 취향인지 알아요. 그래서 참 뭐라고 할까, 제가 데뷔하는 작품을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오늘은. 네, 아무튼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 이 장르가 좀 화통하죠. 엔터테이닝하죠.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보고 그 세계관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 안 해봤는데 얘기해 주니까 이게 또 맞아 떨어지는 게 참 재밌네요. 근데 저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그 영화학교 같이 다니셨다는 얘기 막 하시면서 그때부터 장재영 감독님은 모범이었다고, 타의 모범이었다고 그러셨거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얘기였는지. 네, 학교를 같이 다녔었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에 있어서는 저에게 있어서 되게 롤모델 같은 느낌인데 정말 학교 다닐 때 보면 제가 학부도 영화과를 나왔어서 제가 본, 그리고 이에 선배님 포함해서 제가 본 영화 감독님들 중에서는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가장 놀랬던 건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 쓰고 계신 모습 보면서 이제 저 정도로 써야 큰 영화로 훌륭하게 데뷔를 하는 거구나. 나는 저렇게 못해서 아직 더 노력해야 되는구나. 어쨌든 뭐 그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저는 학교 갈 때 유부남이었어요. 그리고 동기들은 다 싱글들이죠. 저는 학교를 늦게 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안 불러줘요, 이상하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렇다고 사실 부러웠어, 되게.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가. 근데 또 안 불러준다고 도서실에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시나리오를 썼다는 게 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서로를 10몇 년 전부터 잘 알고 계신 두 분이 뭔가 자기와 또 다른 자기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서로 영화를 또 봐오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랬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뭔가 영화에 대한 화끈한 세계관에 대한 설명도 들으셨는데 저희가 관객분들 질문도 받을 거거든요. 손 없으니까 지금 하나 둘 하면 손 드시고 감독님이 한 분 먼저 골라주세요. 네, 잘 보고 계시죠? 네네네. 손 드신 지목당하신 분은 감독님하고 주연 배우님들 친필 사인 들어가 있는 포스터들인데 거기 다경의 명함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맨 앞줄에 계신 셔츠 입으신 분께는요. 뒤에서 마이크 오니까 맨 앞줄에 계세요.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그때 감독님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한국적인 공포 같다는 소감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로 통해서 뭐 서양이나 일본의 어떤 불특정 다수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공포를 표현하고 싶다는 얘기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서 좀 제가 아직 정리가 다 안 되긴 했는데 공포가 뭔가 단순한 어떤 위협 이런 거라기보다는 인간들의 욕망 같은 게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식으로 작동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권선징악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감독님이 공포를 연출하실 때 인간의 욕망을 물론 욕망이 단순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 다루고 계신지가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포가 단지 외부의 침입이 아니라 내면의 틈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 가운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영화를 만드신 걸까 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랄까 제가 생각한 좀 더 한국적인 공포는 한이나 공선징악 쪽에 저는 가깝다고 느꼈는데 저는 이를테면 다경이가 욕망한 것들이 그렇게 잘못된 욕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중간에 흑화되면서 비틀어지기 시작하기는 하지만 사실 관심 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은 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제가 자연재해라고 표현했던 건 제가 느끼기에 일본의 공포가 뭐랄까 자연재해를 많이 받는 환경이어서 거기는 제가 느끼기에 그냥 불특정 다수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류의 귀신 혹은 공포들이 많은데 이게 지하철이라는 공포가 그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더불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았어가지고 장 감독님의 영향도 있어서 서양 기독교적인 서양 공포들도 들어갔는데 이게 편집 과정에서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염소라든지 어쨌든 저기 열차에 들어간 히브리어라든지 같은 요소들도 들어가 있어서 그런 어쨌든 주된 건 자연재해 같은 공포의 느낌이 났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맞고요. 저도 순간 그냥 공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요 귀신, 쿵쿵 귀신 저 옷 있잖아요. 저는 저 옷이 정말 무서웠어요.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이게 뭐냐면 저 옷이 지금 시대 옷 느낌이 아니야. 저 모르겠어요. 그냥 얻어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약간 귀신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귀신을 볼 때 야 뭘 어떻게 보면 귀신인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옷 입고 있는 거 보면 안 돼요. 시대도 안 맞고 계절도 안 맞는 거야. 갑자기 누군가 서 있으면 그러면 딱 구별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저 보자마자 저 옷이 저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 되게 잘 선택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간 기분 나쁜 꽃무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콩콩 귀신의 옷차림새를 보면서 약간 영화 장화오면 또 좀 생각났던 그런 느낌이 주는 그 비주얼 있잖아요. 네. 지금 공장에서 찍어낸 꽃무늬 아니고 어딘가에서 온 것 같은 세월이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과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이게 과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돼 있는 느낌. 섞여서 눈에 그냥 지나치면 안 보이는데 그냥 보면 계속 보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옛날 옷을 입고 있으면 좀 사실 유치하고 근데 이게 아사모사 그게 참 어려운 건데 그래서 참 저 시인을 저는 제일 좋아했어요. 꽃무늬 원피스 집에 있는 거 가서 잘 네, 그럼 이제 주 배우님이 하나 둘 셋 하면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옷 뭐 입으셨어요? 저기 빨간 색깔 저기 네. 반팔 입으시고 안경 쓰신 분께 옆에서 말씀.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셔가지고 영화 너무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영화에 나오는 여인들이 실제로 있는 역들이 아니셨습니까? 근데 그 세트는 아닌 것 같고 실제 지하철역에서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세트를 어떻게 만드신 건지 궁금해서요. 혹시 지하철에서 일하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역은 이게 아무래도 공포 영화다 보니까 섭외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몇 군데 후보지가 있었는데 지금 찍은 건 광주 플랫폼에서 찍었고 다 광주 플랫폼에 역 이름 다 미술팀이 갈아가지고 찍었는데 저 그래서 이제 광주랑 부산이랑 몇 군데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고민을 했었던 게 저는 되게 있을 것 같으면서도 가짜라고 해야 되나? 비현실적인 느낌의 공간이었으면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 볼 때는 되게 익숙한데 점점 보면서 이상한데 내가 다니는 지하철이랑 좀 다른데 느낌이 났으면 했었습니다. 그게 저는 살면서 공포를 가장 크게 느끼는 순간이 익숙한 어떤 것들이 한순간 낯설어지는 순간에서 되게 공포를 느껴서 그거를 어쨌든 주안점으로 뒀던 것 같습니다. 공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장 감독님 한 분 또 골라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여기 두 번째 중. 네, 여기 앞에서 두 번째 줄 저쪽에서 마이크가 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아까 장재환 감독님이 옷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주영 배우님 혹시 처음에는 되게 후줄근했다가 끝에 갈수록 되게 이렇게 가죽 자켓이랑 이렇게 그게 욕망에 따라서 혹시 바뀌는 건지 그 의도한 것인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일단 감기 조심하시고. 맞아요. 진짜 그 점점 더 감독님 흑화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계속 좀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에 좀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너무 막 리나처럼 꾸미고 이렇게 되면 좀 촌스러울 수도 있고 좀 튀고 몰입을 방해하실 수도 있어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감독님하고 어느 정도 뭔가 그 납득이 될 정도의 어떤 변화들을 겉모습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옷들을 이제 감독님이 다 컷업해 주셨어요. 그럼 감독님 저 옷도 감독님 커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시 보면 심지어 저 귀신을 제가 마지막 나왔고요. 심지어 가방도 메고 있어요. 나는 그 직장 다녀온 줄 알았는데. 그래서 희한하게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분이 평인생이죠. 그렇군요. 그 쿵쿵 귀신 해주신 분이 이유리 배우님. 이유리 배우님 애쓰셨다.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게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극장 시간 때문에요. 다 손 많이 들어주셨는데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또 공포 영화는 여러분들의 반응으로도 완성되는 영화니까 개봉 때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많이 이렇게 관객의 사랑을 받으면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끝으로 세 분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 영화처럼 약간 공포 영화의 매력 또 계속 찍으시는 감독님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기열차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요즘에 그 한국 영화가 좀 어려운데 보면 이렇게 무서운 거 싫어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와서 같이 한 번 더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앞으로 주연이라는 배우님과 탁쌤 어머님의 앞으로 또 승승장구를 기원하고 응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쁘고 말 그대로 괴기 열차, 괴기하잖아요. 근데 기분 나쁘고 막 관객들을 스트레스 주면서 마냥 짓누르지만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흥미롭고 좀 귀엽고 그런 지점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운 걸 잘 못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좀 즐기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랑 진짜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또 이렇게 피서를 괴기열차로 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재밌고 무섭게 만들려고 했던 영화고요. 저희 괴기 열차는 마냥 무거운 영화는 아니어서 그 안에 장르적인 쾌감이 있는 약간 서늘하면서도 무서운 쉽게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니까요. 많이 입소문 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더불어 어쨌든 영화 속 괴담처럼 관객 여러분께서도 입에서 입으로 소문 내주셔서 이 영화가 같이 커져 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개봉 이후까지 쭉 퍼뜨려 주셔야 되는 임무를 오늘 다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응원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 지하철 타고 가시는 분들은 타고 갈 때 꽁무니 원피스 입으신 분 약간 조심하셔라 이제 이런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도 큰 박수 보내주세요. 여러분 늦게까지 잘